자, 그래서, 자, 어쨌든 그 밑에 있는 두 개가 나오면 됩니다. 0, 1, 0,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0, 0, 1, 마이너스 1. 그 두 개가 나오면 된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이제 배워야 되는 게 이제 기출에서 나온 이제 부등식 유형인데요. 자, 요거 하나로 사실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얘는 외워야 됩니다. 실베스터 부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형태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A가 지금 M 곱하기 N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행렬은 N 곱하기 L 행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알겠죠? 요 지금 두 개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열의 개수, 그죠? 자, 여기서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왜냐면 두 개를 곱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일단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그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랭크 A랑 랭크 B랑 더한 거에서 자, 이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이 같은 논소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빼기 N 한 거가 자, 랭크 A, B가 더 크거나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미니멈이라 써져 있는 거는 더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랭크 A와 자, 랭크 B 중에서 더 작은 것들을 선택을 해주면 자, 요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실베스터 부등식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들을 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요 형태는 자, 그래서 필수 예제 문제를 봐보면 자, 4 곱하기 3행렬 A하고 3 곱하기 5행렬 B가 있다. 두 행렬의 랭크가 각각 지금 3, 2일 때 곱행렬 A, B의 랭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계산하시오. 그럼 이거 뭘 쓰려는 얘기냐면 그냥 이 실베스터 부등식을 그냥 바로 써버리라는 얘기인 거야. 그죠? 여기서 지금 얼마예요? 이 랭크가? 자, 얘는 랭크가 지금 3이라 그랬고요. 자, 이 랭크는 얼마라 그랬냐면은 2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 3하고 3, 5행렬이니까 이 n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빼기 3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자, 랭크 A, B.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더 작은 걸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작냐면 랭크 B가 더 작잖아. 랭크 B가 2라 그랬으니까. 그럼 2를 써주는 거야.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2보다 크거나 같고 랭크 A, B가 자,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요렇게 자, 계산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를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두 문제. 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뭐 알려주게 잠깐만. 그걸 잘했는데 이게 이제 n이 홀수이면 이 숫자가 그죠? 그 정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 정수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뭐 그렇죠. 네, 뭐만 이게. 그거는 자, 요거 1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잘 풀었으니까. 자,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n 곱하기 n 정방행렬 AB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명제를 이제 구해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실베스터 부등식을 이제 쓰는 문제 유형인데, 자, 보면은 자, AB가 지금 영행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영행렬은 어쨌든 랭크가 무조건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0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크거나 같다. 자, 근데 그러면 랭크 A 더하기 랭크 B가 자, 마이너스 n, 자, 요렇게 나오니까 요렇게 나오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항을 가면은 이게 n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자, 니은. 자, 니은이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보면은 랭크 A가 n이면 행렬이 아무거나 들어갔을 때 그 둘을 곱해도 그 B의 랭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이제 니은은 이제 참인데 그 이유가 랭크 A가 지금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n 빼기 n은 좀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랭크 B가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그 랭크 자 AB 자 요렇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n 곱하기 n 행렬이다 보니까 이 A하고 B가 n 곱하기 n 행렬이었잖아요. 둘 다. 그죠? 자 그러면 최대한 일단은 이 값은 아무리 커도 뭐는 넘지 못하냐면은 n을 넘지 못해요. 그죠? 왜냐면 이 크기가 지금 n 곱하기 n 행렬이니까 랭크가 많아봤자 그죠? 서로 1차 독립인 개수가 n개를 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n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게 랭크 A 값이 지금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랭크 B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얘가 지금 n이니까 얘가 n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은데 얘가 n이면 그럼 얘가 더 작거나 같겠지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뒷거를 랭크 B라고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A가 지금 랭크 A가 자 n이면 자 B가 뭐가 오든지 간에 B가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그 랭크가 지금 안 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랭크 AB하고 이 랭크 B 값이 안 변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 이게 B가 어떤 게 와도 랭크 AB랑 B가 같다? 사실 그런 거를 보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실베스터 부등식에 의해서 성립을 하는 대표적인 명제 중에 하나라서 이게 이제 편입 문제에서 이제 보기로 나와. 그냥 보기로.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이런 문제처럼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놓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행렬 A하고 B를요 구체적으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 B의 값을 계산하기 힘들게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서 이거의 랭크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문제에서 그런 게 막 나와. 그럼 그때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이 실베스터 부등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잘 안 풀리는 문제 유형이 나온다? 랭크에 관련된? 그러면 얘 쓰는 거야. 무조건 얘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되죠? 예. 뭔가 그러니까 랭크 관련해서 좀 어려운데 그런 문제 유형은 실베스터 부등식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니은이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 자 영행렬이 될 수 없다. 그죠? 자 당연히 영행렬이 될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n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랭크가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영행렬은 절대 될 수 없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는 얘기고요.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보면은 n 곱하기 n 행렬 A에 대해서 A제곱이 지금 영행렬이 성립을 한다. 랭크 A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B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A로 그냥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A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A제곱 B 대신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딱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A제곱이 영행렬이래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야. 맞죠?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이 랭크 A가 지금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n을 지금 옮겼으니까 근데 여기서 랭크 A 값이 지금 뭐냐면
요 2분의 n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정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홀수면. 그죠? 이게 홀수이면 정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정수 개념을 쓴다. 그러니까 가우스 함수 2분의 n을 쓴다는 얘기인 거야. 이걸 넘지 못한 최대 정수. 그죠? 이거 어쨌든 랭크 값은 일단 무조건 자연수니까. 그죠? 왜냐면 1차 독립 개수이기 때문에 물론 0개일 수도 있지만 0개일 수는 없죠. 그죠? 0개일 수는 없는데 영행렬 아닌 이상은. 근데 어쨌든 자, 이 값이 홀수이면은 이게 이제 정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우스 함수 집어넣어서 계산해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실베스터 부등식을 활용한 문제 유형이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보세요. 자, 이 실베스터 부등식에서 나오는 이제 그 대표적인 개념이 이제 두 개인데, 자, A번, 자, 중요합니다. 자, 가역행렬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랭크 A가 N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자, 생각을 좀 해보면, 랭크 A가 지금 뭐였냐면, 1차 독립인 그 개수였거든요. 그죠? 그 행벡터의 개수였어요. 근데, 자, 예를 들면 3 곱하기 3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랭크가 3이야, 지금. 그죠? 이게 지금 1차 독립이거든요, 3개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얘 두 개 행 계산해주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랭크의 개수가 요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 랭크의 개수가 그 살아있단 말은 사실은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이게 이 랭크가 지금 지금 주대각선을 따라서 전부 이제 1이 이렇게 있다면, 랭크가 다 이렇게 1이 있다면 얘가 어떤 값이 나오든지 간에 얘네들의 계산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얘네 여기 뒤에서부터 얘네들의 계산으로 얘네 위아래를 다 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 피봇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피봇이라면 이 위아래를 다 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그럼 그 얘기는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단위 행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행렬상으로. 그럼 우리가 그 얘기는 앞에서 이제 배운 거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때요? 우리가 단위 행렬이 될 수 있으면은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냐면, 이게 랭크가 n이면 무조건 역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행렬 A가 있는데 그 행렬의 랭크가 n이다. 자, 그러면 이 피봇의 개수가 n개라는 뜻이니까 그럼 위아래로 다 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죠? 이 위아래로 다 0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얘기는 단위 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거 중요합니다. 자, 가역행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랭크가 n이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피봇의 개수가 이제 있다면 무조건 돼요. 무조건 이게 단위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면은 충분히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2, 3, 3. 자, 이게 지금 랭크의 개수가 딱 3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부터 계산해주면 돼? 여기서부터 다 0을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0, 0 만들고. 그죠? 얘 0, 위아래 다 0, 0 만들면 단위 행렬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랭크가 가역행렬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막 섞여져요. 자, 그다음 B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n 곱하기 n 행렬의 n 곱하기 n 정방행렬 A의 랭크가 n이라고 했을 때 임의의 행렬 B에 대해서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그 랭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지금 실베스터 부등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A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거를 좀 이름을 바꾼다면은 그 B번의 명제 이름을 좀 바꾸면 A가 뭐일 때? 가역행렬이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A가 가역행렬이면 그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인 거야. 랭크 A, 랭크 B는 자, 랭크 AB, 랭크 BA를 만족한다. 그죠? A가 가역행렬이면. 그죠? 이게 그럼 무슨 얘기니까? 랭크 A가 N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역행렬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A하고 지금 IN인데 이거를 지금 IN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했단 얘기예요? 행렬산을 통해서 지금 111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 피벗 변수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랭크가 n개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얘기니까 자,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충분히 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B번이 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한번 보세요. 자 A하고 B하고 지금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자 A, B하고 BA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랭크가 그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는 거예요. B는 A가 지금 왜 성립을 안 하냐면 랭크가 뭐니까 3이 아니니까, 그죠? 행렬 A의 랭크가 지금 얼마예요? 2잖아, 2. 그죠? A의 이제 랭크가 2이기 때문에 이제 B번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성립할 수도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명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우연히 뭐 잘 짜맞추게 하면은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필수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행렬 A가 역행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계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이제 뭘 생각해야 줘야 될까? 지금 보니까 이게 역행렬을 갖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면 안 돼요? 절대 랭크가 3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행연산을 했을 때 어떤 개념이 나와야 돼요? 지금 행연산을 했을 때 1, 1, 2, 2, 1, K 자, 3, 0, K 플러스 2인데 일단 행연산을 그냥 가는 거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0 되고 3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니까 K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고요. 자, 0 되고 자, 첫 번째에서 다시 빼주니까 이게 지금 1이 피벗 변수니까 마이너스 3 곱해줘서 빼주면은 3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이니까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되냐면 이게 그냥 두 개가 완전히 이제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가 같으니까 사실상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0, 0,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K 값이 뭐가 오든지 간에 무조건 뒤에 게 뭐니까 맨 밑에 있는 게 0, 0, 0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역행렬을 절대 갖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K는? 그냥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죠? 실수 아무거나 들어와도 이거 무조건 얘가 맨 마지막에 0, 0, 0인데. 그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1, 2번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자, 2번 문제 충분히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시간 좀 줄 테니까.